네, 안녕하세요. 리버모어입니다. 제가 어저께 시장이 크게 빠졌던 부분 때문에 제 유튜브에 시장 빠지지만 그래도 좋은 전망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오늘도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더더욱 더 많은 좀 우려감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좀 오늘 많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제 페이스북에도 좀 글을 좀 올리고 그리고 여러 좀 이제 스터디도 좀 하면서 과연 오늘도 빠진 시장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번 11월, 12월에 좀 어떻게 정말 전략을 좀 짜들지 얼마큼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체크해 봤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좀 쓰고 좀 체크하면서 했던 내용들 중 일부를 좀 간추려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영상 찍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12월 중순 또는 12월 말까지는 조금은 시장이 더 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발 더욱더 크게 도약을 하기 위한 잠시 쉼입니다. 쉼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유명한 거 김성모 그 화백의 그 만화가 김성모 화백의 그 유명한 글 있지 않습니까? 잠시 움츠렸다가 더 큰 도약을 위해서 뭐 뛰어오르는 것이다. 뭐 그런 말 하나 있잖아. 그 컷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똑같습니다. 내년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가는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번 11월과 12월 달 한 중순 또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비중을 조금 줄여가면서 잘 대응을 해보자, 잘 견뎌보자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어,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어제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내용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MSCI 리밸런싱 이슈는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마감때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그 이후에 이제 마감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되면 이제 이번 이슈에 있었던 MSCI 리밸런싱 이슈는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려감이 있죠. 복병이 있습니다. 12월 중에 아람코, 사우디 타다울 지수에 상장하고 있는 이 아람코 상장 때문에 괜히 또 우리나라가 피해 볼 수도 있는 부분도 또 우리는 염두해야 됩니다. 아, FTSE 쪽과 MSCI 쪽 모두 다 신흥국 지수 쪽에 아람코가 이제 진입을 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있습니다. 아람코도 빨리 그 지수 들어가고 싶고 또 FTSE와 MSCI도 역시나 아람코를 빨리 본인들의 신흥국 지수 산출을 하는 그 기준에 넣고 싶어 합니다. 아람코 상장 가치가 지금 거의 1조 7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막대한 그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거기서 먼저는 한 1.5%에 해당하는 그 비중만 사우디 타다울 지수에 상정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과 거의 맞먹습니다. 이거 너무나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2월 중순 또는 12월 말 사이에 분명히 상당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다음 달에도 좀 아쉽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부담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 또 그것도 있고요. 또 제목에는 지금 안 내지만 또 12월 달에는요. 코스닥 대주주 요건이 낮춰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봐준다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12월 23일 마감 때까지는 그 대주주에 해당하는 그 분들은 그 10억 한 종목에 수익 나고 있는 이익 중인 10억짜리 이상 투자한 그 이제 그 비중만큼은 매도를 해야지만 양도소득세 뭐 25% 또는 30%를 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 나오겠죠. 2017년 12월 달에 그때 원래 대주주 요건 25억에서 15억으로 내려갈 때 그때도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개인들 물량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매도 물량이요. 이번에도 분명 그럴 수 있어요. 가, 하필이면 또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오늘까지 올 한 해에만 무려 7조 원이나 순매수했습니다. 분명 여기에서는요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게 되면서 뭐 제약바이오나 다른 일부 종목들로 큰 수익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물량에서 일부는 나올 겁니다. 매도 물량이요. 가뜩이나 12월 달에는 평달 대비해서 거래량도 한산한데 여기다가
또 12월 15일에는 이번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홍콩 이슈 때문에 좀 노이즈가 좀 있는데 빨리 해결 안 되면요. 12월 15일에는 미국랑 중국 서로 상호 간에 관세 추가 부과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도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시장이요. 물론 단기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죠. 뭐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중장기 투자를 표방하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전체 총 비중에서 일부의 주식 익스포저는 조금 줄여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됩니다. 뭐 이거는 어떻든 각자가 판단하는 부분이지만요.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도 퍼 11배가 코스피가 지금 2120이었습니다. 오늘 깨졌죠. 다음 의미 있는 지지선은 코스피 12개월 선도 퍼 10.5배 수준이 다음 지지선입니다. 2050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것도 만 깨진다면 12개월 선도 PBR 0.80배 수준이 0.78배나 0.80배 수준이 20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0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도 락버텀이죠. 이 부분이 진바닥. 이 부분까지도 밀릴 수는 있는 염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시장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노이즈 때문에.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좀 과한 증액 요구 때문에 뭐 갑자기 어떤 기사에서는 주한미군 철수한 것도 아니냐라고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근데 그 미국 국방장관 에스퍼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려워도 주한미군 철수 방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분명히 주가와 지수가 좀 빠져야 돈을 버는 세력들이 분 있을 거예요. 뭐 외국인들 공매도 세력들이든 뭐 여타 세력들이든 롱숏 뭐 헤지펀드 쪽이든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좀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체크해 볼 아이디어가 저도 아직 좀 더 공부해 봐야 되는데 오늘까지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반대로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는 종목이 있다 한다면 덧불어서 또 그럼에도 더불어서 4분기 때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본다 한다면 우리가 이번 좀 어려운 11월과 12월 시장에서도 분명히 군계 일학의 그 종목을 골라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종목들을 찾아볼게요. 찾아봐서 정말 좋은 종목 있게 되면 제가 제 유튜브에서 항상 드리는 종목 형식처럼 이거 있잖아요. 제목에 관심 가져볼 좋은 종목 소개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서 제가 제 종목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당장은 좀 없어요.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또 미중 협상 관련해서 서로 또 티격태격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중국 후시진 이 사람 요즘 좀 많이 나오죠. 후시진 편집장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조만간 타결될 기대가 거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최악의 장기화 시나리오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최근에 홍콩 인권법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미국도 뭐 트럼프도 중국은 합의를 하기는 원하지만 나는 그럴까? 나는 상황에 만족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트럼프의 한번 그 태도를 제가 한번 좀 체크해 봤거든요. 어, 잠시만요. 여기다 무역 협상 서명 일부러 어,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혹시 그 증권 관련한 여러 기사 중에서 혹시 환경 쪽에서 그 누구죠? 그 월스트리트 나우라고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매일마다 연재되는 그 미국 뉴욕의 특파원으로 계시는 그 기자분께서 쓰시는 정말로 퀄리티 높은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좀 대부분의 그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참조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 부분에 좀 동의를 받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럴 수도 있는 게 현재 트럼프 탄핵 지금 일정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우군으로 생각되던 사람들이
그들의 진술을 번복해서 오히려 트럼프에게 화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상원으로 가면요, 탄핵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면에서는 어, 트럼프에게 불리한 여론을 오래 끌고 가서 대선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죠. 자, 이 이벤트를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는요, 아시다시피 항상 민주당 대선 후보들 TV 토론회 할 때마다 그거 방해하려고 항상 그 앞전에서 여러 가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이벤트는 나왔던 거 아시죠? 일부러 그렇습니다, 트럼프.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 1차 서명을 금세 많이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번 11월이든 12월이든 사인을 했다고 하면요. 바로 미국에 있는 언론들은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한 내용들은 기사를 안 쓰고요. 온전히 하루 종일 내내 트럼프 탄핵에 대한 내용만 쓸 겁니다. 트럼프에게는 그게 불리하죠. 어떻게 해서든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을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켜 가지고요. 이 트럼프 탄핵 관련한 기사들이나 여론들이 좀 묻힐 수 있도록, 왜냐 어쨌든 트럼프 탄핵보다는 미중 무역 협상 부분이 더 큰 이슈니까요. 일부러 그래서 지연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내년 2월까지만 가면 내년 2월 달에 잠시만 제가 한번 이거 일정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내용을 미리 준비 못 했는데 미국 쪽이 일정이 뭐죠? 잠시만요. 지금 제가 좀 정리한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대선 일정 여기 있네요. 네. 지금 이 일정이잖아요. 내년 2월 3일, 2월 11일, 3월 3일 이 일정 때까지는 버텨야 돼요. 최소한 이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심지어는요. 정말 최악의 케이스에서는 트럼프가 이 일부러 지연시키는 지금 이 부분을 이때까지도 지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장 12월 15일 날에 있는 이슈지 않습니까? 관세 부과하는 부분. 제가 여기다 좀 정리해 봤는데, 이번에 12월 15일 날, 제가 모아놓은 자료가, 지금 당장 제가 지금 정리를 안, 여기 있네요. 지금 예정 보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관세를 이렇게 물 거란 말이죠. 이 부분까지 돼버리면 시장 노이즈는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본인의 탄핵을 막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 서명을 지연시키는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12월 15일 날 상호 관세 추가되는 부분도 우리가 좀 리스크로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영상 서두에 이번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은 시장 흐름들이 물론 낙폭이 크진 않겠지만 좀 지지부진하는 흐름들이 12월 중순, 12월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주식 익스포저를 일부러 조금은 줄여볼 수도 있겠다 생각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하지만 어제 영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 영상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장에 대한 좋은 전망인 부분들 말씀드렸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내년도에는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어, 가장 내년도 성장률, 그러니까 이익 성장률, 주당 순이익이 가장 높습니다. 주가 지수는 결국 이거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자신감 있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과 12월까지만 우리가 좀 힘들지만 좀 잘 버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금 올해 3분기부터 시작했던 전 세계적인 돈 풀기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예요. 먼저 미국 연준 지금 올해 3번 내내 금리 인하했고요. 내년에도 한 차례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9월 달부터 했던 레포 이거 내용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좀 추후에 이 레포 더 나가서 스탠딩 레포까지도 이어지는 현재 지금 양적 완화와 비슷하지만 양적 완화는 또 아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 스탠딩 레포 이 부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내내 돈이 풀릴 겁니다. 좋은 거죠. 중국도 역시나 LPR 최근에 론 프라임 레이트 이 부분이 지금 기준금리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금리 또 계속 인하할 겁니다. 인프라 늘리기 위한 돈 투자해야 되니까 내수 경기도 살려야 되고요. 유럽중앙은 ECB도 예금금리 인하하고 내년에도 인하할 겁니다. 또 순자산 매입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1.25로 금리 내려갔는데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유로존, 한국 모두 다 주요 경제 주체들 블록들이 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하고 있고 그와 또 다르게 뭐 지준율 인하든 중국 지금 현재 지금 13.5% 지금 지준율 인하도 더 늦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내년까지도 더 돈을 더 많이 풀 거기 때문에 그 돈 풀린 돈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신흥국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신흥국들 중에서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올해 대비 내년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월만 잘 좀 우리가 이겨내 봅시다. 저도 양질의 그런 정보들을 더더욱 더 자주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이겨내 보시죠.